온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. 퇴근하고 밥을 먹을 때도, 씻으면서도, 잠들기 직전에도 그 말이 다시 떠오르죠.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.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 자체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가 건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반응한다고요. 쉽게 말하면 이래요. 누군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이 원래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. 저 사람이 왜 저러지?가 아니라 왜 저 말이 나한테 이렇게 박히는 걸까? 이게 자책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.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. 왜냐면 만약 외부가 원인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. 세상이 바뀌기를, 사람들이 달라지기를,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. 하지만 내부가 원인이라면 다르죠. 내부는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. 그 시선의 전환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.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.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.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살아요.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한다.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다.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죠. 그런데 사실은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있어요. 수만 번 쉬는 것보다도 짧을 수 있지만 그 틈은 분명히 존재해요. 그 틈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꽤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.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면 그 순간 통제권은 자극을 보낸 사람에게 넘어가요.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그 짧은 틈에서 잠깐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 통제권은 다시 내 안으로 돌아와요. 멈추는 것, 그게 약한 사람의 회피가 아니라 강한 사람의 선택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는 것으로 이해해요. 말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 같고, 반응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,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일 것 같은 불안함. 그런데 저는 그 불안함의 방향이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. 그 불안함은 결국 이거예요.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가 두렵다는 것. 그러니까 내 침묵의 결정조차도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는 거예요.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어요. 강한 사람은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.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. 그는 단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고. 이게 처음에는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자꾸 곱씹다 보면 오히려 가장 따뜻한 자기 존중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. 모든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.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가 없다. 모든 비난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없다. 그냥 내가 아는 나로 계속 살아가면 된다. 침묵은 텅 빈 게 아니에요. 침묵은 꽉 차 있어요. 그 안에 에너지가 모이고 방향이 정리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만들어져요.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를 자극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기 쉬워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저 사람은 왜 저럴까?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?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내 하루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오래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 사람이 적이 아니라 거울일 수 있지 않을까? 내가 흔들리는 자리가 어디인지,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존재. 이 시선을 가지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. 상처받은 감정은 여전히 있는데 그 상처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이 부분이 아직 내 안에서 민감하구나.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. 모욕이 교훈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. 그리고 그 전환은 아무도 내 허락 없이 할 수 없어요. 오직 내가 선택할 때만 일어나요. 기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.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해요. 이해해 주길, 알아봐 주길, 고마워해 주길.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이 쌓이고, 실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, 분노는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.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.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무관심처럼.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
내 평화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. 여전히 선의를 베풀고 여전히 진심을 다하되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.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.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가벼워져요. 덜 받아도 괜찮고 더 받으면 감사한 것이 되거든요. 기대 대신 감사. 이게 저는 마음의 온도를 가장 크게 바꾸는 전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마지막으로 용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용서를 못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.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. 납득돼요. 억울한 게 당연해요.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게 왜 공평하냐고.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누가 가장 힘든가요?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을 수 있어요.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기억을 붙잡고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살도록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.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. 용서는 내가 나를 돌려받는 행위예요.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.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? 왜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? 왜 나는 그랬을까? 그 질문들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자신을 비난해오며 살아왔는지. 그때의 나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었어요.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. 과거의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.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아요. 통제는 언제나 안에서 시작돼요. 이걸 안다는 것이 처음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분 책임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. 하지만 반대로 보면 그 말은 희망이기도 해요.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.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. 사람들은 계속 자신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. 나를 자극하는 일은 내일도 모레도 일어날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추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, 그 순간을 적이 아니라 거울로 볼 수 있다면, 기대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, 조금씩 아주 조금씩 외부에서 흔들려도 내부에서 고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조용하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서당계 서봉이었습니다.